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랜서핑 강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제가 이 트랜서핑의 비밀 노란 책을 조금씩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27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은 27페이지 아기를 품은 세상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이게 한글로 써 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 개념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접해온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낯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같이 듣다 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일수록 쉽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면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죠. 제목이요. 아기를 품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기를 품고 우리한테 달려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내 뜻대로 삶을 이루면서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 나의 세상은 저 언덕 너머에 아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지의 세계죠. 이 골목을 지나면, 이 좁다란 골목을 지나고 이 마을을 벗어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또는 내가 상상했던 그러한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은 아주 찬란하고 따뜻하고 무한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이러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한 막연한 꿈을 꿉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 상처를 갖지 않았다면 우리의 어린 시절은 대체로 이러한 부푼 희망찬란한 이런 꿈을 키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발을 내딛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사회와 이웃과 세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점점 나의 꿈은 그 미지의 영역은 점점점 커집니다. 세상을 알아나가는 만큼 나는 더 많은, 더 넓은, 더 멀리 있는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주라고 할까요? 저 별빛을 보면서 빛나는 별빛을 보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지구란 푸른 작은 점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왜 생겨났는가도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꿈을 키우면서 자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양한 진로를 발달시키기도 하죠. 다양한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밟아서 그 꿈을 성취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뜻대로의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가는 중에 뭘 경험을 합니까?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좌절을 경험한다고 봐야죠. 실패, 고난, 고생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뭔가 부족했고 준비가 부족했고 또는 나의 선택이 잘못됐고 판단이 잘못됐고 이런 것에 의해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바른 길을 가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외부의 방해라 할까요? 뜻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면 정말 이때는 이 다리에 힘이 후들후들 거리고 기운이 쭉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게 되죠. 주저앉았을 때 잠시 의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쉬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쉴 수도 없고 쉴 힘도 없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이 세상은
그 어릴 때 꿈꿨던 이 찬란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이 멀리 빛나던 아름다운 별빛도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입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뿌연 안개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누가 내 발밑에 함정을 파놨을까? 또 누가 저기서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힐까? 또 내가 길을 잃진 않을까? 어디인가에 낭떠러지가 있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앞은 뿌연 안개로 둘러쳐져 있고, 뒤를 돌아보니 역시 뿌연 안개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돌아가기도 두렵고 앞으로 가기도 두렵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사방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예전에 이 찬란하던 시절에는 길을 가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동반자, 나의 친구, 나의 가이드였는데,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기척이 나기만 해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두렵지만 나 혼자 있는 것도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둠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아기를 품은 세상이 이 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이 세상을 뒤집어 놨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어릴 때 꿈꿔오던 이 찬란한 세상, 빛나는 세상, 꿈으로 물든 이 세상들은 그저 어린 아이의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현실이란 이렇게 어둡고 참혹하고 냉혹하고 비열한 것일까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트랜서핑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 자신의 세계의 층이라고 그러죠. 어릴 때 꿈꿔왔던 그 세계, 그 세계가 그에게는 참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계는 존재하는 세계였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에 불안에 떨게 하는 이 세상은 가짜일까요? 이것도 그에게는 현실입니다. 동일한 현실이죠.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도 존재했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세상을 선택했고 끌어왔고 머물러 있느냐는 것인데요. 어릴 때의 나의 머리와 가슴, 영혼과 마음은 이러한 찬란한 세상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었다면 외부에서 온 어떠한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와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렸고 내 마음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그래서 그때 내가 마음에 품은 그 생각들이 내가 마음에 키운 이미지들, 세상에 대한 나의 이미지들, 사념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결국은 이 어두운 세상을 현실로 가져왔다. 가능태가 이동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현실이 바뀌었다. 근데 누가 바꿨어요? 내 마음 안의 현실이 바뀌면서 내 외부의 현실이 바뀐 거죠. 트랜서핑에서 거울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갈 길 몰라 하는 이 사람의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나를 돕기 위해 마중 나온 그러한 따뜻한 나를 품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기를 품은 세상, 나를 괴롭히려고 아기를 품고 달려오는 세상이 됐죠. 그러나 이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은 여전히 여러 층으로, 여러 개의 가능태로 언제나 존재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의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에서 아기를 품은 세상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내 마음 안의 현실이 구현되어서 실제로 이 세상이 나에게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트랜서핑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 아기를 품은 세상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느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아기를 품고 달려오는,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하려고 달려오는 그러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어릴 때 꿈꿔왔던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부드럽던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던 그러한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를 맞이해주는 그러한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물론 이 양쪽 어느가에 존재하기도 하겠죠. 대체로 세상은 나를 괴롭히지만 가끔 나는 행복한 것 같아. 이런 정도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품어왔던, 꿈꿔왔던 그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뜻하던, 꿈꿔왔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유토피아를 향하고 있습니까? 디스토피아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실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누구나 과거가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를 살고 있는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1900년대의 과거를 그리워하고 이때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50년 후에 또 얘기를 합니다. 2000년대 그때가 좋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세상은 아기를 품고 달려오는 세상은 더 강하게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것일까요? 대부분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할 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현재를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내가 만족스러우면요. 과거를 그렇게 추억하지 않아요. 현재가 만족스러워지면 심지어는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것들이요. 아름다운 뼈아프지만 많은 배움을 얻었던 그러한 추억으로 재정의가 됩니다. 결국은 현재의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가 재구성된다는 거죠.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과거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내가 맞이하는 현실, 느끼는 현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과거의 아픔이 나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현재의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그래서 현재가 더 괴로워지는 그러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과거의 영광을 누리다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실패를 해서 현재에 거기에 못 미친 삶을 살게 되실 때 과거에 내가 어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들으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해요. 그게 왜냐면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계속 이렇게 파서 먹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리적인 세계 안에서의 역사는요, 현재의 내 모습,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가 재조정됩니다. 재해석됩니다. 과거의 문제를 일거수일투족 파헤쳐서 이것을 다 붕대를 싸매고 치유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현재의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손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트랜서핑에서 지나온 것은 뭡니까? 현실이란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서핑에서. 실제란 지금 이 순간을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온 것을 손대지 말라고 그러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려고 이미 벌어진 현실을,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두라고. 다가오는 현실을 지금 통제하고 조정해라. 창조해라 이 얘기죠. 정말입니다. 이건 체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적으로도.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달라지면, 만족스러워지면 과거의 어떠한 것들이 달라져요. 느끼는 것이 달라진단 말이죠.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현실, 아기를 품고 달려오는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지금 관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싸워서 투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과연 그것이 행복하다면 내버려 두십시오. 근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실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두운 아기를 품은 세상을 이기려고 분투하는 것도 정말 고행입니다. 고행. 그렇게 해서 성공한 소수는 펜듈럼이 스타로 띄워준 것 뿐이에요. 펜듈럼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투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따스했던, 나를 돌봐주던, 찬란하던, 아름답던, 편안하던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세계를 가져오시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 세계를 발산하실 때 실제로 현실은 다시 새로운 과거에 따뜻했던 세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아기를 품은 세상에서 좀 우리가 느껴봐야 될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 노란 책에서는 처음으로 이 단원을 통해서 펜듈럼의 개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왜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됐느냐? 그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균형력이 깨졌기 때문이다. 균형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선을 떠올리시면 된다. 풍선이 있는데 풍선은 자연스럽게 균형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데 한쪽에 압력이 들어가요. 근데 지나치게 강하게 압력이 들어가면 반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균형력이 깨졌기 때문에 깨진 균형력은 복원하려는 힘이 준 만큼 반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내 의지가 강하게 무언가를 향해서 긴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긴장을 없애고자 하는 반작용이 일어난다. 그 강도만큼이나 강하게 일어난다. 잉여 포텐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는 반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풍선은 뻥 터지거나 아니면 다시 힘이 쭉 빠지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다. 결국에는 내가 강하게 지나치게 중요성을 주고 지나치게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분투하고 투쟁할수록 더 큰 부메랑이 날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품은 세상은 이러한 균형력의 상실에서 온 것이고 균형력이 상실될 때 이걸 비집고 들어오는 게 바로 펜듈럼이다. 펜듈럼에 낚이게 된다는 거죠. 펜듈럼에 포획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정신을 잃게 돼요. 정신을 잃게 되면 펜듈럼이 쭉 끌고 가서 이러한 어두운 세상으로 툭 던져놓게 돼서 여기서부터 이 에너지를 계속 이제 빨아먹는 거죠. 죽을 것 같으면 에너지를 좀 줬다가 살린 다음에 또 빨아먹고 그게 이제 펜듈럼에 완전히 포획돼 가지고 좀비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대체로 잠들어 있다. 특히 이 집 그리고 집단 여기서 쉽게 잠이 든다는 거죠. 회사에 나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거나 하면은 약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하고 강의 수업이 끝날 때하고 다르죠. 회사의 안에서 회의할 때하고 또 회사의 내 사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 있을 때하고 퇴근하고 나올 때하고 긴장 상태가 다르죠. 근데 집에 오면 뭐예요? 탁 풀리잖아요. 무장해제 되잖아요. TV 탁 틀어놓고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장이 풀린 상태가 이완 상태인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 상태, 그게 우리가 보통 깨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적당한 긴장 상태. 태세라고 그러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 이것을 깨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대체로 우리가 집에 있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집단, 이 집단 심리가 존재하는 대규모의 집단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것이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의식이 잠들어지게 되는 거죠. 의식이 잠들어지게 되면은 펜듈럼에 의해서 조종당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그리고 대규모의 집단 안에서 우리는 정말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랬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펜듈럼의 개념이 여기에 오늘 이제 처음 등장을 하죠. 이 노란 책에서는. 그래서 균형력과 중요성과 잉여 포텐셜 요것을 한 묶음으로 이해하시면서 균형력이 깨질 때 펜듈럼이 비집고 들어오고 펜듈럼에 낚이면은 세상이 현실이 바뀌게 되죠. 펜듈럼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도 완전히 정신을 잃는 사람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사람은 이제 펜듈럼의 좀비, 노예, 그리고 지지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분노, 원망,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이 세상은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합당하게 우리가 사회 참여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 치우친 부분들 또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죠. 중요성에 대해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은 항상 여러분들 책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지나친 또는 과도한 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보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오해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게 없다고 그럴 때 그러면은 내 자녀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육도 중요한데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지나친 과도한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저는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계시는 중요성은 필요한 것. 근데 필요한 것은 채워야 돼요, 필요를.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은 필요 이상, 필요 이상, 과도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나치다, 과도하다,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긴 어렵지만 어떤 사인이 있죠. 뭔가가 중요성이 지나치게 들어갔다, 과도하다. 그 사인은 뭡니까? 반드시 균형력이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균형력이 깨진다는 것은 감정이 요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감정 에너지, 갈등 에너지가 증폭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동안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상하면 그 원인을 항상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외부에 뒀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갈등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미끼예요, 미끼. 펜듈럼이 사용하는 미끼입니다. 여기에 덥석 물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갈등 에너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해하시라는 것이고요. 이제 책의 내용을 몇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아기를 품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세상을 놓아주지 않는 사람은 자석처럼 반대극성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균형력이라는 것은 이 풍선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힘을 주지 마시고요. 힘을 빼야 돼요. 그럼 균형력이 복원돼요. 그러니까 균형력을 복원한다, 중요성을 낮춘다는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뺀다는 것은 손을 놓아줘라. 이게 뭐예요? 이게 힘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균형력이 깨지는 거고 중요성이 들어간 거라면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놔준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뭐 남이 뭘 하던, 그래 너는 그렇게 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래도 돼.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 그러면 어때? 뭐 그런 가붙지. 이렇게 놔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꽉 쥐고 있던 손을 풀어줘라. 힘을 빼라. 힘을 뺀다는 것은 허용하고 놔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손가락 5개가 있는데 힘을 주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로 뭉쳐야 돼. 절대로 빠져나가면 안 돼.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힘을 놓으라는 거 뭐예요? 엄지? 그래, 너 엄지는 글로 가. 검지? 너도 글로 가. 중지? 자,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놔줄게.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거예요. 각자 하라고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나는 이를 갈게. 너는 글로 가. 나는 여기 있을게. 넌 거기서 그러고 있어.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 없이 조화가 되는데 이거를 탁 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깁스를 해봐요. 깁스를.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힘이 세진 것 같지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놔둘 때 가장 조화가 일어나고 개인도 편하고 서로 함께 어우러지기도 편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필요할 때는 탁 되잖아요. 이게. 그죠? 이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쥐고 있던 손을 놔줄 때 세상도 나에 대해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요. 어떤 일이 당신을 어느 순간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은 마치 아기를 품은 것처럼 꼭 일어나고야 만다. 그쵸? 균형력과 펜듈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균형력이 깨졌죠. 왜? 힘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일은 꼭 일어난다. 이 세 개의 층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 동기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점이다. 그게 뭐예요? 펜듈럼입니다. 트랜스서핑의 큰 전제는요. 우리의 모든 갈등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그 원인이 보이는 물질적인 현실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둘러싸고 배후에 있는 조종하는 펜듈럼이란 에너지체와 싸운다는 것이죠. 이게 큰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펜듈럼에 대해서 큰 이해를 하지 못하면 트랜스서핑을 기존 관념대로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정말 끔찍한 것은 그것이 갈등 에너지를 먹어치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행동하게끔 꼬드긴다는 점이다. 펜듈럼에 한번 포획되기 시작하면 펜듈럼은 한 번 에너지를 빨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죽겠다 싶으면 먹이를 줘요. 살려요. 그리고 나서 또 빨아먹어요. 그래서 계속 그 굴레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못 도망가고. 왜냐면 또 살려는 주거든요.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무서운 거죠. 31페이지. 특히 집에 있거나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의식의 각성도가 낮다. 집에 있을 때는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완되어 있고 거의 잠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안 돼요. 뭐 특별히 어떤 대단한 수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혼자 고립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의식이 잠들어요, 계속. 그리고 자꾸 큰 집단의 규칙 안에서 여러분들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적절한 인간관계와 적절한 외부 자극을 조절해주면서 항상 깨어있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게 격리라고 그러죠. 격리, 고립. 이것을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려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외부와 접속하고 자극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33페이지 좀 읽어드릴게요. 33페이지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메커니즘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이다. 어떤 실체의 사려 깊은 지적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개별적인 현상과 에너지 정보 세계의 자연 법칙을 살펴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펜듈럼이 작용하고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접근에 성공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추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바딤 젤란드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게 주제 넘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얘기도 안 하고요. 실용적인데 적용을 하자는 거죠, 이 트랜서핑을. 이게 왜 그런 일이, 펜듈럼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펜듈럼이 왜 그런 일을 하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하겠다 이거죠, 자기는. 그런 게 전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죠. 트랜서핑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으면 뭐 이 책 이걸 우리가 수만 번 읽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적인 유희를 즐기려고 이것을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34페이지 왼쪽 아래에 펜듈럼의 올가미에 주의가 사로잡히면 잠은 더욱더 깊어진다. 어떤 단체들, 예컨대 군대, 정당, 종교단체 등에서는 사고와 행동 방식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이것이 사람을 잠재워 놓으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은 펜듈럼 앞에 완전히 개방된 채 펜듈럼의 좀비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리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도대체 왜 신천지 같은 단체에 사람들이 저렇게 빠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펜듈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오른쪽, 깨어서 알아차리라. 펜듈럼이 어떤 식으로 당신을 조작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펜듈럼에 대한 얘기가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펜듈럼이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트랜서핑 전 단계에서.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대응과 방어가, 보호가 가능하고요. 그것만으로도 트랜서핑의 반은 이룬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저의 경험적으로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계속 이어서 우리 또 강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 심리맨이었어요.